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안철수의 약속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월 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약속 정치의 중요성,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과거에 했던, 특히 대선에 했던 그 약속, 특히 기초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 정당 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께서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하자고 주장한 적 있습니다. 또 언젠가 박 대통령께서도 당내 공천 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제1야당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평가는 이제 이 합당했던 민주당을 얼마나 민주당답지 않게 탈민주당화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통일성, 집중성, 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성, 결여라는 것은 계파 분열 구조, 지도력의 부재로 인해서 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당을 만드는 겁니다. 집중성의 부족이라는 것은 당력을 쏟아야 할 때 말아야 할 때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이것저것 산만하게 건드려서 선택과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붙잡고 사력을 다 하지만 매번 손에 쥔 것 없이 쓸쓸히 돌아서는 것. 이게 기존의 민주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통일성 없고 집중성 없는 것. 이게 바로 민주당답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열, 지리멸렬, 산만하고 중구난방.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때 진보니 중도니 하면서 이념 노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은 당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이런 이념 노선 논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념과 노선 이전에 민주당은 당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연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적 정당으로 키우는 방법도 있고 도로민주당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당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가능성, 세 가지 씨앗을 다 품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로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씨앗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행로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아직 분명히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의 행로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하는 날 새정치연합은
과거 야당이 하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천안함 침몰 4주기였는데 창당 행사장에서 추모 행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새모녀 법안이라는 송파에서 새모녀가 함께 자살한 사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창당 1호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와 민생의 균형을 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정치 세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대표는 정강정책 소위에서 정강정책에 담을 역사적 사건 가운데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14 공동선언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당내와 당 밖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원상 회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선거 무공천이나 실책을 해서 또 당내 안팎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대표의 일단은 실책으로 당내에서 틈새가 난 상황에서 개파들이 다시 결집하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5 선언, 14 선언을 이념 갈등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안 대표가 이념 갈등의 의미를 오해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야 간에 서로 달리할 만한 이념이 있다면 이거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이고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는 여야 간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를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악다구니를 하고 엄청난 소모적 갈등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여야가 무슨 큰 차이가 있어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서로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갈등을 줄이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이념 갈등이라는 것은 6.15 선언과 14 선언 같은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 대결, 소모적 갈등, 비생산적 갈등을 하는 것, 그것을 잘못 표현한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안 대표가 무공천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온다면 안 대표의 지도력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계파 분열 구조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 정치 민주연합은 대안 세력으로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로민주당, 원래 민주당으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이념 갈등이나 약속 위반,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 안철수 대표는 이걸 매우 혐오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새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묻는 것, 그것도 마땅히 야당이 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 하나로 대통령과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함으로써 지금 지방선거 국면인데 모든 초점을 공천 폐지 문제로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최대의 쟁점, 지금 지방선거가 별로 쟁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사이에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최대 쟁점이자 유일한 의제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민생 중심이다. 새 당은 민생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모녀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내면서 그걸 더욱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의 대립선을 공천 폐지 문제로 두면서 새 모녀법은 어느새 공천 폐지 논쟁에 묻혀서 땅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천 제도로는 국을 끓여 먹을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가 뭡니까? 생활 밀착형 선거이기도 하고 삶의 정치, 삶에 가까이 있는 삶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장인데 이런 민생 삶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공천 제도 문제로 여야의 대립 국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별 관심도 없는 공천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쟁점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고를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있지만 현재는 이런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새 정치가 균형을 잃고 차츰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대여 공세가 무공천 문제로 인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로 공격을 돌려서 외부와 대립 구도를 만들므로써 그런 긴장을 통해서 내부 이견을 잠재우기 위한 거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 철학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안철수 대표는 새 정치의 적을 기득권 정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새 정치로 바꿔서 민생 중심으로 가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민생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 대표가 주적을 민생을 억누르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설정했다면 민생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민생을 억누르는 재벌 집중 문제, 시장 만능주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 이런 걸 표적으로 해서 그 문제에 매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를 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유형이지만 새로운 정치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결과 삶의 문제를 위해서 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문제를 명분으로 한 새 정치로 이렇게 앞뒤가 뒤집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안 대표는 4월 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복지 경제 민주화 약속을 새누리당 정권이 위반한 것을 따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힘이 실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설을 길게 하고 민생 중심을 강조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실천성을 담보됐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국민의 삶을 최우선하는 민생 중심입니다. 그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와 목표는 국민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삶의 문제가 항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게 할 것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불공정한 경제 질서 바로잡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으로 비정규직, 소외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겠습니다.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민생도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 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습니다. 만일 안 대표와 새정치연합이 민생 중심이 실제 목표였다면 그게 정치적 갈등이 축이 되어야 됩니다. 공천 폐지를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것이 아니라
새 모녀법을 가지고 대통령과 만나서 이것의 실천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갔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생 중심이라는 거는 당대표가 뭐 민생 현장을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재래시장 다니고 뭐 이렇게 현장 투어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대표 연설을 통해서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이걸 한다고 민생 중심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민생 중심이라는 거는 민생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갈등을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하지만 대립하고 싸우고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지금 민생 중심의 문제의 한 가운데 있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반짝 관심을 끌지만 잊혀질 의제라든가 뭐 임기응변용 일회용이 아니라 실천할 의지를 담은 대안을 야당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타협하고 절충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걸 갖고 있고 그걸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야당이 저건 꼭 실행할 것 같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의를 담아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게 없습니다. 새 모녀법을 냈지만 그런 준비와 결기를 갖고 내놓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1호 법안이 필요하니까 그 1호 법안이라는 이벤트를 위해서 뭔가 필요했고 우연히 그게 새 모녀법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새 모녀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 우리가 알 것입니다. 지금 싸우기 싫어한다는 안철수 대표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는 안 싸우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싸울 만한 것을 두고 싸우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를 더 심사숙고하는 것, 이게 새정치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공천 폐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공천 폐기 문제 사과하라, 공천 폐기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라서 정치권, 특히 새정치연합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공천 폐기 약속을 지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여권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어떤 반응을 보였고 그것도 야당이 원하는 쪽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과하고 원래대로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요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권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자 야당에게 어떤 전의를 북돋아주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야당은 다시 공천 폐지에 남은 힘을 모아서 그쪽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과를 여당이 한 게 혹시 정치권을 그 문제로 묶어두려는 거 아닌가? 야당을 다른 곳에 관심 끌지 못하도록 여기에 발목 잡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아니 결과적으로 야당이 공천 폐지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건 아닌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공천 폐지 문제에 다시 집중하게 되면은 새 정치의 길, 새 정치 연합이 대한 정치 세력으로 가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들이 탈민주당을 해야 되지만 안철수 대표도 탈안철수를 해야 됩니다. 안철수와 민주당이 함께 바꿔야 새 정치연합의 미래도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